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었어요. 사내 연애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어요. 일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을 비밀로 할까 했었지만 저희 둘만 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숨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스토킹을 한번 당한 이후로 연애를 할 때마다 작은 오빠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던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결혼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식구들에게는 소개를 시켜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가족들 몰래 1년 정도 연애를 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 너물산이 많은 저희 집에 먼저 가서 허락을 받자고 말했어요. 저는 주말 저녁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고 가족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족들은 한 번도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했어요.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응.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말했을 때에도 싫다고 말했구나. 그렇게 됐어. 진지게 데리고 오지. 그럼 너 빨리 친해지고 좋았잖아. 내가 연애하고 있다고 그랬으면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당연히 가만히 못 있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지. 그럴까봐 그랬어. 가족들은 저에게 1년 동안 어쩌면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며 앙큼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일일 테니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들은 그렇게는 안 된다며 자기들과는 오늘이 첫 만남이니 앞으로 1년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모습에 가족들은 또 웃음이 터졌어요.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붙잡지 말고 적당히 하라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오빠들은 남편과 함께 술을 한 잔씩 나누며 저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가 좋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냐며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오빠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어느새 오빠들과 남편은 좀 더 가까워졌고 남편은 처음 왔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오빠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저를 업어 키웠다며 저와 결혼을 하면 처갓집에는 아버지가 셋이 있다고 생각하라며 저에게 잘해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오빠들에게 나 혼자 잘 컸다고 코웃음을 쳤지만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저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나무 같았어요. 수다를 떨다 보니 벌써 자정이 다 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이가 많은 오빠들을 상대하느라 진땀을 뺀 남편은 왠지 지쳐 보였어요. 다음날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직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았는지 눈이 멍해 보였어요. 저는 점심을 먹고 남편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갖다 주었어요. 남편은 어제 어땠냐며 가족들이 자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가족들이 모두 다 남편의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는 언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말 나온 김에 빨리 해버리자며 돌아오는 주말에 가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긴장이 된다며 긴 숨을 쉬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어머니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옷으로 입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한우 선물 세트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왔고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가는 차 안에서도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남편이 미리 사놓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긴장을 하면 배가 사르르 아픈 증상이 있거든요. 혹시나 커피를 마셨다가 그 증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 되어 마실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을 했고 남편이 배를 눌렀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한껏 꾸미신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속눈썹도 길게 붙이시고 손톱은 길고 엄청 화려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듯 손가락에는 금가락지가,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남편을 키우다 우연찮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젊은 나이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많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덕에 남편 역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자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해 놨으니 먹자며 저희를 주방으로 불렀어요. 식탁 위에는 이것저것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맛있게 먹어달라고 말을 했고 저 역시 맛있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를 찬찬히 쳐다보시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은 먹다가 체하겠다며 그만 보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며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배불리 식사를 하고 난 후 거실로 나와 다과를 먹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고? 아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오빠 2명 있어요. 그랬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래. 오빠들은 다 결혼했니? 네. 딸 하나만 결혼시키면 자식 농사 끝나시겠구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학교 경비를 보고 계세요. 학교 경비? 네. 작년에 은퇴하시고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경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는 인상이 굳으셨어요. 남편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며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곱씹어 보았지만 실수한 부분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다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며 대답을 회피하는 듯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며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날에는 약속 당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남편이 못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겠다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남편은 얼버무리며 자신이 설득을 할 테니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저희 집에는 상견례 날짜는 계속 물어보고 저는 마냥 남편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자신도 함께 가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자고 말을 했고 머뭇거리던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만나 뵈러 집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시며 아직 헤어지지 않았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시어머니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하시는 이유를. 아버지, 경비 하신다며. 네, 그게 이유야. 네? 어디 경비 나는 양반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라고요? 결혼도 형편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는 너네 같은 집안이랑 결혼한 일 없으니 다른 남자 찾아봐. 시어머니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는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화를 내고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화가 난 저는 그 집을 나왔고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저의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남편이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는 앞만 보고 뛰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펑펑 울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는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남편의 목소리도 듣기가 싫었어요. 다음날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을 했지만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찾아갔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폐인처럼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칠 전보다 야윈 얼굴로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간 이유로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며 며칠째 밥도 먹지 않고 자리를 깔고 누워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온 곳을 본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눕고 말았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가족들과 식당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옷을 입고는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먼저 와 계셨어요. 저희의 상황을 전혀 모르던 아버지와 오빠들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앙카해진 목소리로 자신은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며 못 박아두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어요. 당황해 하시던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자며 의자를 가리키다 시어머니의 옷깃을 스쳤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두 눈을 부라리고는 아버지의 손을 치고는 자신의 옷을 털었어요. 아니, 어디 경비나 불행이 주제. 어딜 만져? 회장님한테 말 조심하세요. 뒤따라온 비서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비서에게 괜찮다며 손짓을 했어요. 아버지, 더 있을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도 당신같이 상식 없는 집과는 결혼 못 시키니 없던 걸로 합시다. 저기요, 잠깐만요. 왜요? 더 할 말이 남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고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잖아요. 어서 나와. 큰오빠는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고 저는 작은 오빠의 손에 이끌려 식당을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오빠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대우를 하는 집에 시집 가려고 그랬냐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닥달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온 큰오빠 역시 저를 몰아붙였고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그만하라며 지금 제일 상처를 받은 것은 막내일 거라며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빠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를 남편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어제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오빠들은 아버지와 제가 걱정이 되어 집으로 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계속 있었어요. 작은 오빠는 뭐 잘했다고 누워있냐며 화를 냈다가도 훌훌 털어버리라며 세상에 반한 남자라며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큰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저와 작은 오빠를 거실로 나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어제는 제가 아버님께 너무 무례했어요. 더 할 말도 없고 우린 이미 다 끝냈으니까 돌아가세요. 얼굴이라도 보고 사죄를 드리고 싶어서 왔으니 만나게라도 해줘요. 아니, 돌아가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지금 안 계시니 돌아가세요. 시어머니와 큰오빠는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에 화가 난 작은 오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깜짝 놀란 저는 작은 오빠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오빠는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남편은 마당에 쓰러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작은 오빠는 거기서 안 떨어지냐며 저의 팔을 붙잡았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갔어요. 저는 그래도 사과를 하겠다며 온 사람인데 너무하지 않냐고 말을 했지만 아직 가족들은 어제 일로 분노가 가득했고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죄송하다며 집으로 찾아왔지만 오빠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받은 상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밉지만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던 저는 회사도 나가지 않은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 제 모습에 오빠들은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남자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냐며 화를 냈어요. 저는 오빠들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며 돌아 누웠어요. 오빠들이 다녀간 후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의 얼굴을 만져줬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에 한마디도 토를 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참 뜸을 들이시던 아버지는 결심을 하신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 며칠 곰곰이 생각했는데 막내 결혼시키자.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산다. 그 집에서도 잘못은 뉘우치고 저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이만하면 됐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본디 이성이 글러먹은 집이라고요. 내가 하는 말에 도래하지 말랬지. 그래도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경비 일 하신다고 했을 때랑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하는 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집안에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속물인 걸 알았으니 안 나가면 그만이야. 우리가 옆에 있는 한 막내 시집살이 시킬 일은 없을 거 아니니 이 좋게 생각하자. 내 동생 죽일 셈이야. 그래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저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니. 나는 벌써 그들을 용서를 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만 용서해줘. 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의 상처보다 저의 상처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말도 했어요. 저희는 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다시 한번 모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간이며 슬개며 다 빼주듯이 저희 집에서 하자는 대로 생각도 해보시지 않고 뭐든지 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오빠들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희의 결혼은 늦어진 만큼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먼저 결혼한 올케 언니들이 친정어머니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준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고 당분간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신혼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면 혼자가 되시지만 시어머니는 자신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더 낫겠다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이며 신혼살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들도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으면 이런 게 좋은 거라며 결혼 비용에 보태라며 넉넉하게 챙겨줘. 저는 정말 공짜로 결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를 위해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